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부터는요, 우리 각 보장 방식, 소 과목 크게 과수 파트하고 그다음에 논 밭작물, 아무래도 나무를 가입하는, 그다음에 면적을 가입하는 좀 다르겠죠? 네.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먼저 과수 파트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조사하는 것들 또는 뭐 필요한 것들 이런 거를 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논 밭작물에서 공통적인 것들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각 보장 방식을 하나씩 들어갈게요. 오케이? 네. 여러분, 지금까지는 뭐 가입 금액, 보험료, 그다음에 평년 수확량, 평년 수확량 하면서 인수 관련 수확량이란 용어도 들어보셨죠? 결과적으로 1과목 인수 관련 내용 중에서 좀 핵심적인 것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번 강부터는 2과목에서 핵심적인 내용들. 2과목은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 보험 목적물 우리 용어 배우셨어요. 네. 거기에 보상하기로 한 재해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조사하지? 2과목의 한 80, 90%는 조사 방법이 그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험금으로 산정하지?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네, 아주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흔히 과수 파트라고 한다면 그 보장 방식을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줄여서 그냥 적종합니다. 네, 적종.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과수. 그냥 과수하면 일반적으로 얘를 얘기해요. 또는 종합 과수. 그리고 수확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그 다음에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흔히 과실하면 이 두 개의 보장 방식을 얘기합니다. 요렇게가 과수 파트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 과수, 과실, 용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과실과 나무를, 어떤 분들은 얘는 과실만,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보험에 가입한 보험 목적물은 과실 그 자체예요. 네. 자, 그러면 먼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얘는 뭐 논밭작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모든 품목에 공통적으로 실시되는데, 물론 일부 아주 몇 개의 품목은 별도로 이렇게 명칭을 가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본조사에서 그냥 얘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만, 그냥 지금은 다 기본적으로 실시한다. 제목에 다 있네요. 네. 피해를 확인한대요. 자, 어떤 피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인가? 보상하는 재해, 우리 종합위험이니 특정위험이니 보셨어요. 네. 자, 맞다면 추가조사. 이 추가조사를 여러분은 본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확감소 보장이다. 그러면 수확량 조사가 본조사. 과실손해보장이다. 그러면 과실손해조사가 본조사. 그럼 여러분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면 조사 수확량이 나오겠고, 그 조사 수확량을 기준으로 얼만큼 수확이 감소했지? 보험금을 지급하겠죠? 그 보험금의 이름은 수확감소보험금. 과실손해조사를 실시하면 과실손해보험금. 오케이? 네. 자, 이 추가조사가 필요한가? 기준이 뭐라 말씀드렸죠? 기준. 우리 보험금 산정의 기본 원리 배우셨잖아요. 가피자. 아니, 실컷 피해를 계산했는데 자기부담 비율이 30%인데 우리 자기부담 비율 배우셨어요? 네. 용어 암기하시고 일반적인 그 비율. 네. 근데 피해율이 20%래요. 이건 뭐 해보나 마나잖아요. 그쵸?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을 것 같은가? 자, 그러면 얘 언제 조사해야 돼요? 이 조사를? 여러분, 제가 이거 드리는 말씀은 조사 내용을 다 암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암기 안 돼요, 여러분. 수백 페이지 어떻게 암기하실 거예요? 다 헷갈리고 조금씩. 그러니까 암기할 거는 정말 이 중에 중요한 거, 튀는 거, 그런 거는 암기하셔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직후에 실시해야 되겠죠.
자, 태풍이 왔어요. 보상하는 재해구나. 근데 그 사이에 태풍이 아닌, 즉 특정 위험이라면 다른 재해로 인한 피해가 또 섞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처음에는 갔더니 피해율이 한 20% 정도 나올 텐데 한참 지나서 가요. 한 달 후에 갈게요. 저희 바빠서요. 그럼 한 달 후에 가면 20%가 50%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 시기 이런 거를 암기로 하지 마세요. 네. 직후. 그리고 당연히 아무 사고 접수가 안 됐는데 가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없겠죠. 대상 농지 조사 시기는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아니 보나마나 너무 명확해요. 지금 막 전국에 태풍, 특보 내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뭘 이걸 확인하겠어요. 거대 재해가 온다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 사고 접수하고 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추가 조사, 예를 들어 수확량 조사다. 피해 사실 확인을 했는데 바로 수확량 조사를 할까요? 이거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전에. 할까요? 대답, 네. 해도 되는 시기라면 해도 아직 아니다 싶으면 기다려야죠. 정확한 최종 손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여러분, 과실 하나를 예를 들어 보세요. 과실. 자, 얘가 다 크려면 이 정도 크기가 돼야 돼요. 근데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지금 가서 해야 되니까 갔는데 크기가 요만해요. 이제 막 착과됐어요. 그럼 지금 조사하면 이 크기가, 이 손해가 최종 손해일까요? 이해되시죠? 수확량을 확인해도 되는 시기인가? 이 조사를 해도 되는 시기인가? 맞닥뜨려 있다면, 맞물려 있다면 바로 하는 거고, 바로 추가 조사를. 아니라면 기다려야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명확하게 의미를 아세요? 네. 근데 했더니, 아, 지금 바로 수확기예요? 수확 직전이에요? 내일 수확 들어간대요? 그럼 그냥 바로. 그러면 굳이 별도로 이 명칭을 가진 조사를, 조사비 들어가잖아요. 따로 분리해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생략 가능하다. 오케이.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좀 더 구체적인 거는 각 보장 방식에 들어가서 보시고. 자, 이번 강의는 과수 파트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조사 또는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죠. 여러분, 과수, 사과, 복숭아, 과수. 기본이 뭘까요? 여러분, 손해평가사예요. 뭐 재해 났다 그래가지고 현장에 가셨어요. 기본이 뭘까요? 세야죠. 개수기. 여러분이 제일 먼저 구입하실 거 개수기. 세는 게 기본이에요. 지금 몇 개가 매달려 있구나. 이 과수원엔 착과수. 이 재해로 인해 몇 개가 떨어졌구나. 낙과수. 세야죠. 그 다음에 그 중에 몇 개가 손해봤구나. 몇 개를 피해봤구나. 몇 개를 손해로 인정할 수 있구나. 세야죠. 그쵸? 세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 중에 착과수 조사를 먼저 볼게요. 말 그대로 현재 이 시점 여러분이 나가셨을 때 이 과수원에 매달린 모든 과실수를 세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자, 근데 앞으로 여러분이 기본 과정 가시면 이것도 착과수, 저것도 착과수. 근데 쓰임이 달라요. 용어를 이걸 구분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이런 게 기초에서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과수원에 매달린 과실수, 예를 들어 뭐 큰 과수원 10만 개예요. 이걸 조사하는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조사하는 거. 사고 관계없어요. 그냥 흔히 의무 조사하는 거.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몇 개 중에 지금 몇 개가 피해봤구나. 손해로 인정할 수 있구나. 자, 케이스 1, 2 구분하셨죠? 자, 그럼 의무조사한다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과수 파트 중에 딱 2개만 의무조사를 합니다. 적종, 적과라고 하는 작업 후에 그 과수원에 달린 착과수를 조사하는 거예요. 적과, 암기하셔야 되겠죠? 해거리를 방지하고, 해거리, 경련 결과 있죠? 한 해 많이 열리고 한 해 적게 열리고 그걸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과실을 따버리는 작업.
자, 적종의 보험의 목적은 흔히 과수사종. 그때 이제 사종이라고 하는 건 품종이 아니라 그냥 네 개의 종류, 네 품목이라고 합니다. 사과, 배, 그다음에 단감, 떫은 감이 있어요. 자, 보험회사에서는 이 친구들은 6월 달, 이 친구들은 7월 달에 이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작업 이후에 과수원에 달린 착과수를 의무적으로 센대요. 흔히 적착조사, 적착. 너무 용어들이 기니까 줄여서 많이 씁니다. 자, 두 번째, 과수, 종합 과수 중에 품목이 많죠. 네. 그 품목을 크게 두 덩어리로 우리가 나중에 구분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포복, 자두, 그다음에 감귤류가 두 개로 나뉘는데 하나는 만감류. 만감류는 뭐 천혜향, 레드향, 한라봉, 황금향 이 네 가지를 지금 크고 맛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온주밀감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감귤. 온주밀감류는 과실 손해보장에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감귤 중에 만감류. 그래서 포복자만 이 네 개, 과수 중에 네 개의 품목만 수확 직전에, 물론 이제 시기는 만감류는 살짝 달라요. 그건 나중에 보시고 그 과수원에 달린 착과수를 세는 거예요. 오케이. 자, 농업 수입 안정 보장에는요. 밭작물, 그다음에 현재는 과수 한 품목, 그리고 논작물 한 품목이 가능한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예요. 별거 아니고 여기도 포도 조사하잖아요. 수확 전에 애를. 이 보장 방식에도 포도가 있기 때문에 수확 전에 착과수를 센다. 자, 첫 번째 케이스가 뭐였어요? 의무조사. 왜 의무조사할까요? 여름에 조사비 막 몇십만 원씩 들어가면서 왜? 한 사람당 그렇게 들어가면서 왜? 얘를 조사해 놓지 않으면은 적종과 종합과수 중에 포복자만은요. 그 시스템이 운영되질 않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조사해 놓는 거예요. 자, 지금은 거기까지 얘를 조사해 놓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각 보장 방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자, 아무래도 이제 공통적인 거다 보니 얘들은 공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두 번째가 핵심이 됩니다.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했더니 보상하는 죄의 피해 맞고 얘는 추가 조사를 해야 돼요. 손해가 꽤 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사하는 거예요. 일단 뭐가 있다 그러니까 우박이 이 과수원에 다 떨어졌어요. 사과, 복숭아 과수원에 우박이 떨어졌어요. 우박 과실이 다 우박을 맞았겠죠. 착과 피해라고 합니다. 매달린 과실의 피해, 착과 피해. 그럼 몇 개지 지금 착과 피해 과실수가? 자, 과수원에 달린 모든 과실수를 피해 과실로 보는 거예요. 과수원이 5만 개가 지금 복숭아가 매달려 있대요. 5만 개 자체가 전부가 다 피해 과실이다. 물론 아닌 것도 있겠죠. 그걸 이제 가서 조사를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착과수를 조사하는데 착과 피해 과실수 이퀄 착과수구나. 사고가 났으면 여기 지금 5만 개 있구나. 이 5만 개를 알아야 되잖아요. 착과. 이를 세는 거예요. 거기에 5만 개 중에 이 피해 구성률을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울 건데 몇 퍼센트가 손해봤구나. 그냥 퍼센트라 보세요. 지금은 일단.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 과실수는 3만 개구나.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세는 게 뭐 있을까? 일단 착과수 세야죠. 얘는 의무적으로 그냥 세놓는 거. 얘는 사고가 발생해서 세놓는 거. 근데 뭐 세는 방법이 다를까요? 세는 건 똑같, 몇 개 달려있는지 계산하는 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쨌든 착과 피해 과실수 이퀄 착과수구나. 전체가 다 피해를 봤다고 하는구나. 그 중에 피해 구성률이 뭔진 몰라도 몇 퍼센트를 손해로 인정할 수 있구나 했더니 최종적으로 3만 개가 보험금 지급 대상 손해구나. 여러분 감수과실수 우리 용어 배우셨어요? 용어. 네. 자, 지금 우리 공통조사.
과수 파트에서 이게 다 실시돼요.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 일단 여러분 이미 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피해와 손해는 같지 않다. 물론 같을 수도 있죠. 5만 개가 다 손해일 수도 있지만 항상 이퀄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피해 과실수, 손해 과실수, 손해, 보험금 지급, 손해. 오케이? 네. 아, 이런 거를 과수 파트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는구나. 자, 그러면 의무조사 하거나 사고가 나서 지금 현재 몇 개 피해 과실수지? 세는 방법은 같죠. 가서 뭐 5만 개를 1번부터 49,999번까지 내가 직접 세든 뭐 세는 방법이 다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 세는 방법을 지금 보는 거예요. 네. 설마 여러분 다 5만 개를 다 직접 센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자,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죄송합니다. 표본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봤어요, 우리. 표본. 표본의 의미가 뭐죠?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 아무거나 막 표본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특성을 잘 드러내는. 자, 첫 번째.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해야 돼요. 조사 대상 주수. 용어 다 보셨어요? 뭐라고 돼 있죠? 용어의 정의 가시면 과실의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나무수. 자, 예를 들어 요 예시 같이 볼게요. 이 과수원의 실제 결과 주수가 지금 100주예요. 용어 더 설명 안 할게요. 네. 100주를 지금 가입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가셔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야 돼요. 지금 착과수를. 근데 봤더니 보상하는 손해 이 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나 착과량이 현저히 감소한 나무가 10개가 있네요. 얘는 안일미 회사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계약자 거죠. 네.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지만 보상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 주수가 아니에요. 그렇구나. 자, 근데 봤더니 이번엔 고사 주수도 5주가 있네요. 자, 보상하는 재해로 죽었다. 고사. 아무거나 고사 아니에요. 네. 보상하는 재해로 현재 수확이 불가능한 나무도 3주가 조사됐어요. 근데 나무 안 죽은 거죠? 향후에는 수확이 가능한. 네. 그러면 지금 100주 중에 내가 조사해야 되는 나무는 몇 주? 다 빼버리면 82주가 되죠. 왜 조사해요? 회사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냥 계약자가 가져가는 거. 자, 미보상 이퀄 항상 피해 없다. 회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 이 나무에 한 주당 기대했던 것만큼 그냥 수확한다. 기대했던 것만큼 우리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기대 수확량. 평년. 한 주당 기대했던 평년 수확량만큼, 지금은 그냥 평년 수확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한 주당 50kg이 이 과수원은 올해 수확이 예상돼요. 100주짜리 과수원이라면 곱하기 100 하면 과수원의 총 평년 수확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미보상 피해가 없다. 이걸 더 나가면 한 주당 평년 수확량만큼 그냥 수확한다. 회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계약자는 실제로 손해가 있겠지만. 두 번째, 아니 나무가 죽었대요. 그 과실 뭐하러 조사해? 100% 피해. 제대로 영양분도 못 가고 아무것도 안 될 텐데, 착과도 안 될 것이고 비대생장 다 안 될 텐데 뭐하러? 조사 안 합니다. 수확이 불가능하대잖아요. 뭐하러 조사해요? 조사 안 해요. 오케이? 그럼 내가 조사해야 되는 나무는 82주구나. 자, 82주까지 거 그냥 세지 뭐. 그쵸? 820주면 어떡하실 거예요? 다 못해요. 그래서 모든 착과수 조사는 의무조사이든 사고가 발생해서 하는 조사이든 다 표본조사를 합니다. 표본조사. 여러분 조사 대상 주수 계산할 때 아예 실, 미, 고, 수 수확이 시작된 이유라면 기수확 주수도 있겠죠. 네, 조사 대상 주수. 자, 82주. 내가 이제 조사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82주를 다 조사하기 어려우니까
있으니까 표본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나무 수가 82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82주를 어떻게 할까? 표본 조사를 하라는데, 자, 과수원에 골고루 이 과실, 내가 지금 조사해야 되는 게 사과다? 그러면 부사 5년 뭐 밀식재배다 이 과수원이? 그럼 그 특성을 잘 드러내는, 즉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이해되시죠? 네. 그 과실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표본주를 산정해야 돼요. 근데 몇 주 산정하지?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냥 뭐 한 3주만 할까요? 82주에도 3주 하고 뭐 근데 편하게 820주도 3주 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 정해져 있습니다. 품목별 표본 주수표, 우리 농금원 이론서 2권 제일 뒤쪽 부록에 보시면, 제가 부록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다 정해져 있어요. 잠시 후에 볼게요.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일 때 몇 주를 표본주로 산정하세요. 그 다음에는 위치를 골고루 잘 잡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82주 때 표본주를 6주 하세요. 자, 6주를 나 힘드니까 그냥 과수원 입구 쪽에 6주 막 이렇게 안 된다. 골고루. 네. 자, 지금 뭐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착과수를 조사해야 돼요. 의무조사를 하든 사고 나서 몇 개 중에 몇 개 피해봤지 조사를 하든. 첫 번째, 나무조사 먼저 해야 되겠죠? 조사 대상 주수. 두 번째, 몇 주를 조사해야 되지? 표본 주수 산정, 선정. 여러분 이게 앞으로 그냥 매뉴얼처럼. 네. 자, 표본주 위치를 6주를 잘 잡았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골고루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뭐 조사해야 되죠? 착과수 조사해야 되잖아요. 표본주의 착과수를 세는 거예요. 표본주별 착과수 조사 합계. 자, 1번은 뭐 90개, 2번은 뭐 100개, 6번은 뭐 120개 있을 수 있겠죠. 다 합쳤더니 예를 들어 600개래요. 그 600개 이름이 별거 아니에요. 표본주 착과수 합계. 용어만 어려울 뿐이에요. 낯설고. 자, 우리는 합계가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82주에 총 몇 개가 열려있지? 그럼 곱하기 주당 개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주당, 그쵸? 주당? 6주 했네요. 표본 주수 합계. 그럼 표본주 주당 착과수. 표본자는 앞에 이제 생략하기도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82주에 100개씩, 이 과수원은 지금 8,200개가 현재 매달려 있구나. 모든 착과수 조사는 다 이거예요. 사고가 나서 조사를 했든 의무조사를 하든 세는 방법이 다를 수가 없다. 다만 이렇게 센 것을 얘를 무조건 세놔야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어떤 시스템이 작동할 수가 있구나. 또는 지금 사고 났기 때문에 몇 개 중에 몇 개 피해봤지? 그 몇 개를 위해서 세는 거구나. 이 쓰임이 다를 뿐이지. 오케이? 네. 자, 이 흐름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거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낙과수 조사도 우리 이따 보겠지만 똑같아요. 가서 표본주의 낙과수를 세는 것만 다를 뿐이에요. 착과수가 아니라. 네. 자, 넘어갑니다. 착과수를 세놓는 거는 지금 우리 과수과실 공통적인 거 하는 거예요. 2가지 케이스가 있더라. 그중에 의무적으로 세놓는 거. 이런 방식으로 일단 세놓으면 되는 거예요. 적과 착과수가 지금 8,200개구나. 수학전 착과수가 8,200개구나. 일단 세놓고 끝. 사고 안 나면 걔는 걔대로 그냥 나중에 쓰면 돼요. 그 보장 방식의 시스템에서 운영하면 돼요. 그런 건 이제 차차 배우실 거고. 이제 사고가 났어. 난 케이스. 8,200개가 지금 우박으로 착과 피해 다 지금 피해 과실수가 된 거예요. 착과수 이퀄 피해 과실수. 피해 과실수와 감수 과실수를 조금 더 보자고요. 피해와 손해. 피해는 모든 과실수. 피해 과실수. 이거 어렵지 않죠. 그쵸? 오케이? 감수 과실수는 보험회사가 저는 이만큼만 보상할게요. 회사가 보상하는. 왜 다 보상하네요? 왜?
아니 봤더니 얘 멀쩡해요. 얘는 그냥 조금 요만큼 흠집 난 거예요. 봤더니 얘는 아예 못 쓰겠어요. 아예 얘는 폐기 처분해야 돼요. 아, 얘는 조금 가격은 떨어뜨려도 흠가로 판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8,200개가 전부 다 100% 못 쓰는 과실로 폐기 처분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 과실수를 조사하면 그중에 감수 과실수가 몇 개이지 과수 공통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과실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기본 종류를 한번 보자고요. 아니, 매달린 채 피해를 입었지만 떨어지지 않고 매달린 채 있어요. 착과 피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박 또는 일소. 안 떨어졌어요. 계속 매달려 있어요. 두 번째, 태풍이 와서 다 낙과돼 버렸어요. 낙과 피해. 세 번째, 화재가 나서 나무가 홀라당 타버렸어요. 나무 피해 있으면 과실 피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과실에 있는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종류는 세 가지구나. 오케이? 자, 근데 얘는 기본이죠, 기본. 우리 보장 방식, 소부 과목 각 방식에 따라서 뭐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일단 얘는 기본, 지금 공통하는 거니까. 네. 아, 그러면 착과 피해가 실수 아까 8,200개였죠. 그중에 착과 감수가 실수 몇 개? 착과 피해 감수가 실수라고도 하기도 해요. 낙과 피해가 실수 몇 개? 이번 태풍으로 지금 1,000개가 떨어졌구나. 그중에 피해가 실수, 아니 감수가 실수 몇 개지? 자, 나무가 몇 주가 죽었구나. 나무 피해. 제가 계속 지금 아까부터 지난 강인가부터 피해 주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실, 미, 고, 수, 기가 있지만 그중에 피해 주수는 뭐다? 고사와 수학불능이에요. 미보상은 피해 아니에요. 네. 이런 피해 입은 주수가 몇 개가 있구나. 거기에 매달린 과실수는 몇 개지? 피해 과실수. 오케이? 근데 나무 피해는요. 나무 피해 과실수가 만약에 뭐 고사가 10주인데 한 주당 100개씩 그러면 1,000개구나. 얘 그대로 감소 과실수예요. 100% 피해형입니다. 나무의 그 피해 주수의 과실수는. 네. 그렇구나. 여러분 지금 공통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혹시 기본 보셨다가 기초 들으시는 분들은 나무 피해가 유형이 조금 다른 것도 있던데 그런 건 기본 가셔서. 네. 자, 피해 과실수, 감수 과실수의 의미를 아셨으면 이번에는 피해 종류 3가지 여기 확실하게 익히시고 이게 과수의 기본 원리예요. 논밭작물과 다른. 과수는 일단 몇 개 피해봤지? 그중에 몇 개를 보상해야 되지? 이거예요. 피해를 조사하고 그중에 몇 개 손해봐서 몇 개 보상해야 되는구나. 이게 과수의 원리입니다. 논밭작물은 살짝 달라요, 또. 자, 근데 우리 지금 피해과실수, 감수과실수 이렇게 나가잖아요. 보장 방식에 따라서 어떤 거는 감수 과실수를 하고요. 예를 들어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얘는 수를 누적하고 마지막에 과중을 곱하고요. 과수 같은 경우는 매 사고마다 량으로 계산을 해요.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 피해를 조사해서 감수 과실수를 산정하는 거는 다 기본적으로 네, 적용되는 과수 손해보상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공통적으로 조사하는데 착과수를 조사하는 2가지 케이스 보셨고 그중에 피해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사하는 거 결과적으로 감수과실수를 가기 위함이구나. 근데 2가지 케이스 중에 의무조사든 사고 발생해서 조사하든 전부 다 표본조사한다 그랬죠? 아, 여러분 1,000주짜리 과수원인데 어떻게 세요? 표본조사. 아까 조사 대상 주수가 82주일 때 표본주를 6주 하세요. 제가 맘대로 한 거 아니에요. 품목별 표본주수 표에 정해져 있어요. 과수의 경우에는 표본주수고요. 논밭작물의 경우에는 표본 구간수. 아, 논밭작물도 생각해 보세요. 10,000제곱미터예요. 거기 어떻게 해요? 표본 구간을 정해야죠. 그때는. 그쵸?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표본 조사를 하기 위해 농금원 이론서 2권 부록에 보시면
몇 개 품목들이 묶여서 정해져 있어요. 과수가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게 해당하는 품목만. 여러분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번 강의 암기하실 거 몇 개 있는데 요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거. 요거 이해하시는 것과 암기할 걸 구분하자고요. 자, 사갑의 단감 떫은감, 즉 적종. 그 다음에 포복자 만밤호무. 얘는 이제 과실이니까. 똑같은 표본 주수표를 씁니다. 조사 대상 주수를 실미고수기 계산했더니 이만큼이 나왔어요. 그러면 표본주를 최소 이만큼 하세요. 얘를 왜 암기해야 되냐고요? 안 주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문제에서. 표본주 착과수 합계가 600개. 이렇게 딱 나왔어요. 나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필요한데 합계로 나왔네. 최소 표본주 수를 적용하세요. 알아야죠. 아, 최소 표본주 수가 6주였구나. 알아야죠. 적어도 이 정도는 알자고요. 이 친구들은. 네. 얘를 어떻게 암기하냐고요? 아, 이거 암기도 아니죠,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50주 미만의 O, 얘만 기억하시고 여기서 끊으세요. 50주 단위로 하나씩 늘어가고 그 다음에는 100주 단위로 하나씩 늘어가잖아요. 자, 2 더하기 7. 앞자리 더하기 7. 6 더하기 7. 어렵지 않죠? 마지막 앞에 10 더하기 7. 어렵지 않죠? 네.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얘의 수입이 뭐예요? 조사 대상 주수를 다 조사하기 어려우니까 그중에 표본주를 뽑아야 되는데 몇 개 하지? 세기 위한 방법이에요. 우리를 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 네. 오케이. 자, 논밭작물도 품목에 따라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 다 암기거리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논, 벼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수 중에 그리고 논밭작물 중에 이 정도는 암기하자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과수, 과실 공통적인 거 중에서 세는 거 중에 착과수를 했어요. 의무조사, 사고 발생했을 때. 그리고 세는 방법은 다 똑같다. 표본조사를 해서 표본주수표까지 봤어요. 그리고 과수, 과실은 몇 개가 피해봤지, 그리고 몇 개가 떨어졌지 이렇게 보상하는구나. 수로 하냐, 량으로 하냐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이건 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구나. 그럼 여러분 이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꼭 착과 피해만 있으리란 법 없잖아요. 아까 기본 피해 유형, 착과, 낙과, 나무 피해, 피해 주수까지 봤잖아요. 낙과수 조사. 태풍이 왔어요. 후두두 다 떨어졌어요. 조사해야죠. 자, 그럼 여러분은 낙과수, 낙과 피해 과실수. 그건 자체가 피해 과실수. 착과수, 과수원에 있는 모든 착과된 과실이 다 피해가 입은 거예요. 착과 피해 과실수. 낙과수 그 자체가 피해 과실수. 자, 근데 1000개 떨어졌대요. 낙과 피해 과실수 1000개. 몇 개가 손해봤지? 낙과 감수 과실수. 아까 용어 봤잖아요. 그쵸? 네. 자, 세는 방법. 근데 낙과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착과는 무조건 표본이었잖아요. 낙과는 표본도 있고요. 조사 방법은 똑같아요. 조사 대상 주수, 표본 주수 산정, 아까 품목별 표본 주수표, 골고루 위치 선정, 가서 표본주의 수관 면적 내에 있는 낙과수를 세요. 표본주 낙과수 합계 여기만 바뀌면 되잖아요. 나누기 표본주수 합계하면 주당 낙과수. 내가 조사해야 되는 나무가 100주 조사 대상 주수. 주당 30개씩 떨어졌구나. 낙과 피해 과실수 또는 낙과수가 3000개구나. 끝. 근데 낙과는요, 전수조사 방법도 있습니다. 전수조사. 우리 용어 배우셨죠? 내가 다 가야 돼요. 가서 다 긁어 모아야 돼요. 떨어진 거. 어떤 때 전수조사, 어떤 때 표본조사? 이제 기본, 우리 각 보장 방식에 가셔서, 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세는 거로 했어요. 세는 거. 그래서 착과 피해 과실수가 아까 몇 개였죠? 8200개였나요? 200개.
자, 이 중에 몇 퍼센트를 손해로 인정할까? 그러면 착과 감수 과실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낙과 피해 과실수가 3,000개인데 이 중에 몇 퍼센트를 피해로 인정해서 보상해 줄까? 그럼 낙과 감수 과실수. 자, 이 퍼센트 몇 개를 손해로 인정할까? 얘를 우리는 피해 구성 조사를 통해 산출된 피해 구성률이라 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몇 퍼센트 피해 인정할까? 이름만 그냥 피해 구성률을 알기 위해 피해 구성 조사를 한다고요. 네. 자, 이 퍼센트를 위한, 손해를 인정하기 위한 피해 구성률 산출 위한 조사이다. 어떻게 조사할까요? 자, 8,200개. 자, 조사했어요, 지금. 우리 여러분 현장 가셨어요. 8,200개가 지금 매달려 있구나. 3,000개가 떨어졌구나. 자, 몇 퍼센트 피해 볼지 어떻게 조사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쓸모 있는 거 있을 수 있고 다 폐기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조사하면 될까요? 아니, 우리 막 이제 끌려가지 말고 우리 생각을 하자고요. 3,000개 다 찾아다니면 되겠죠? 네, 힘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표본 조사를 합니다. 자, 일단 이 중에 착과수 중에 낙과수 중에 표본 과실을 뽑아요. 표본 과실. 자, 이 표본 과실수를 몇 개 할까? 내 맘대로? 표본 조수도 내 맘대로 아니었잖아. 표 다 있잖아. 그럼 얘도 표에 있을까요? 얘는 표가 아니라 조사 방법에 다 적혀 있어요. 과수 사종은 어떻게 해라? 착과 피해일 때, 낙과 피해일 때 어떻게 해라? 포도, 복숭아, 자두, 만감류는 어떻게 해라?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고. 자, 예를 들어 표본 과실을 100개 추출했다 할까요? 8,200 착과 피해 과실수 중에 100개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몇 개 하는가는 각 보장 방식에 가셔서 기본에서 배우시면 되고 100개를 놓고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얘는 버려야 된다. 얘는 멀쩡하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100개를 놓고 조사하는데 그 100개를 분류를 해야 됩니다.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그 분류의 기준이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예요. 자, 100개를 지금 분류했다 그랬죠? 정상이 50개, 피해 인정 개수는 0이죠. 정상이잖아요. 50%형 피해 과실이 10개, 피해 인정 개수는 50%형 0.5. 그러면 5개가 회사에서 보상하는 과실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자, 80%형 피해 과실이 20개, 피해 인정 80%형 곱하기 0.8. 회사에선 16개를 보상하겠다. 오케이? 그런 의미예요. 100%형 피해 과실 30개, 그럼 100개 되나요? 아니, 20개 내야 되겠네요. 20개, 100%잖아요. 피해 인정 개수 1.0. 회사에서 얘는 다 보상하겠다. 이런 의미. 오케이? 피해 인정 개수.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 이 표. 자, 오늘 암기하실 거 두 번째. 자, 그럼 정상은 뭐냐? 내 맘대로 정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 돼 있어요. 50%형 출하 가능해요. 팔 수 있어요. 가격 하락이 예상돼요. 80%형 팔 수 없어요. 이게 가공용으로 가능해요. 100%형 팔 수도 없고 가공용도 안 돼요. 이거 암기. 자, 여기 근데 복숭아 외라고 돼 있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부록에 실려 있는데 복숭아는 병충해 한 종류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여기 세균 구멍병 뭐 그거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그런 건 나중에 보자고요. 자, 이번 시간 암기.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100개를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우리. 그럼 가셔서 이제 다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예요. 50%형, 정상 다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럼 걔를 통해서 우리 아까 뭐 했죠? 8,200개인데 그중에 몇 퍼센트를 손해를 인정했을까? 비율을 계산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피해 구성 조사예요. 표본과실 추출해서 피해 구성 나누고 피해 구성률 산출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피해 구성률을 산출하기 위해 피해 구성, 그래서 피해율이 아니라 피해 구성률이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하자. 자, 피해 구성했으니까 지금 얘는 피해가 없는 거잖아요. 곱하기 0이니까. 그럼 0개. 피해 구성했으니까 퍼센트 산출하면 되죠.
너무 간단합니다. 자, 피해 구성률, 모든 피해 구성률, 착과든 낙과든 똑같습니다. 계산 방법 똑같아요. 품목에 따라 표본 과실수, 피해 과실수 중에 표본 과실수, 피해 구성조사, 과실 분류에 따라 이렇게 분류가 됐대요. 분자에 올리면 되죠, 뭐. 분모에는 총 과실수. 자, 볼까요? 100%형이 50개래요. 아까 제가 든 예시랑은 살짝 다릅니다. 볼게요. 20개 정상, 피해 인정 개수 0. 없잖아요. 분자에 올라갈 게 없어요. 50개 피해 인정 개수, 피해 인정 개수, 피해 인정 개수. 오케이? 총 과실수 합계 얘를 우리는 기준 과실수라 불러요. 앞으로 여러분이 기준이다 그러면 그 조사의 대상이 된 모든 과실수 또는 가지수 이걸 기준이라 합니다. 그러면 100개가 지금 표본을 뽑아서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71%, 71개를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100개 중에. 71개 맞나요? 50개, 16개, 66개. 그런 의미예요. 100개 중에. 그러니까 아까 8,200개 중에 71%를 착과 감수 과실수로 할 수 있다. 낙과 감수 과실수도 똑같아요. 낙과 피해 구성률도. 자, 과실에 있어서의 피해 유형은 세 가지. 착과, 낙과, 나무 피해로 인한 과실 피해 있다 말씀드렸죠. 그럼 나무 피해는 왜 이거 안 하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니 나무가 죽었는데 그 과실을 뭘 인정을 하고 말고 해요. 그냥 100% 피해지. 1.0 무조건. 자, 모든 과수 과실. 여러분 기준 과실수. 네. 여러분 착과 감수 과실수 예시 한번 볼게요. 자, 우박으로 착과 피해 발생했어요. 자, 조사하셔야죠. 지금 총 정리하는 거예요. 의무조사하는 케이스 아니에요. 지금 사고 발생해서 하는 두 번째 케이스. 내가 지금 몇 주를 조사해야 되지? 나무조사 실미고수기 했더니 100주 조사해야 된대요. 100주일 때 표본주 몇 주 해야 되지? 표본주수 표에 따라서. 네. 지금 조사 대상 주수 산출했고 100주. 그러면 표본주 위치 정했어요. 다 산정하고 위치 선정하고 가서 표본주의 총 착과수를 구하죠. 합계, 표본주 착과수 합계. 품목별 표본주수표 여기에서 필요하다. 네. 그리고 품목별 표본주수표의 총 착과수 나누기 표본주수 했더니 주당 150개가 나왔어요. 그럼 내가 지금 조사해야 되는 나무가 100주인데 주당 대표값이니까 150개구나. 착과수 조사, 착과수 조사. 이 과수원에 지금 착과수가 15,000개 있구나. 착과수 조사. 지금 의무조사 말고 두 번째 케이스 하는 거죠? 그러면 피해 과실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몇 퍼센트 인정할 수 있을까? 그쵸? 감수 과실수 가야 되잖아요. 착과 피해 구성률을 알아야 된다고요. 얘를 산출해야 돼요. 지금 저는 여기서 그냥 제시를 했지만 이 과정에 우리가 숨겨져 있는 건 뭐죠? 15,000개 중에 정해진 대로 표본 과실수를 몇 개를 뽑아내서 표본으로 추출해서 피해 구성 조사를 하고 피해 구성률을 산출하는구나. 이게 착과 피해니까 착과 피해 구성률이죠, 뭐. 자, 이때는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 암기할 거 1번, 2번. 그러면 15,000개 중에 피해 구성률을 산출했더니 50%네. 7,500개 보상. 끝. 끝. 여러분 이거를 그냥 나 이거 7,500개 구했어. 해피에 이르지 마시고 요 순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거를 아예 그냥 기계처럼 탁탁탁. 네. 자, 그다음에 과수과실의 공통적인 조사 하나만 더 보면 고사나무 조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죽은 나무 조사. 근데 그냥 죽은? 고사의 용어 보상하는 죄로 죽은. 우리 보험의 목적은 과실인데 그건 주계야. 자, 얘는 저는 나무도 보장받고 싶어요. 나무 자체의 피해, 과실이 아니라 특이하게 가입해야 돼요. 나무 손해보장, 특별약관. 가입 안 한 농지는 이거 안 하죠, 이 조사. 네. 자, 가입한 농지에 그러니까 보험의 목적이 이제 과실이 아니라 여긴 나무예요.
사고 접수된 농지만 당연히 조사를 하는데 네. 여러분 여기 조사 시기 볼까요? 수확 완료 시점 이후에 실시하래요. 당연히 뭐 특약 종료 시점까지인데 왜 이후에 하죠? 우리 이해하기로 했잖아요. 수확 완료 시점 전에 죽은 나무 어떻게 하라고요? 그쵸? 걔는 나무가 죽을 정도의 재해가 있으면 주기학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미 몇 주가 죽었지가 나와요. 그때. 수확 완료 전 고사 주수가 이미 나와 있다고요. 그 이후에도 추가로 고사 주수가 있다면 이 조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근데 과실수확 끝났고 그 이후에 우리 더 나무 피해 없어요. 그럼 안 나가요. 고사나무 조사 안 해요. 오케이? 실제 결과 주수. 이거 몇 주구나. 근데 수확 완료 전에 몇 주 죽은 거 조사됐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몇 주 죽었구나. 미보상 고사 주수.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죽은 것도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쵸? 네. 오케이. 이거예요. 자, 근데 나무에서의 보상하는 손해는 그냥 종합위험입니다. 자조화. 이런 걸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적종은 적과 종료 이후에 특정 위험을 보상한다. 뭐 나중에 보셔도 돼요. 그럼 여러분이 문제에서 막 특정 위험 막 하다가 나무특약으로 넘어오면서 나무특약에 보상하는 손해를 또 특정 위험으로 막 착각하세요. 아니에요. 모든 나무는 다 똑같습니다. 조사 방법, 보험금 산정 방법 다 똑같아요. 우리 지금 과수 과실에 공통적인 거 하고 있죠. 하지만 모든 과수 품목이 이 특약을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임산물 품목은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오미자, 대추, 호두 이런 친구들은 여기 미해당. 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피해 주스에서는 수확불능도 있었죠. 얘는 과실이 수확이 불가능하지만 나무가 죽지 않아. 얘는 피해 주스 아니에요. 나무 특약에서는 죽지 않았대잖아요. 고사만 인정해. 고사 주스만. 자조화로 인한 고사 주스만. 자, 근데 나무를 어떻게 조사하는지 이거는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기본 가셔서 계속 들으실 거기 때문에. 네. 모든 나무 조사는 자조화로 인한 고사만. 그럼 피해를 너무 간단하죠. 실제 결과 주수가 300주래요. 용어의 정의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조화로 인한 고사. 자조화로 인한 고사. 피해 주수 오케이. 자조화가 아니네요. 얘는 고사하거나 말거나 안 피해 주수. 자조화인데 수확불능이네요. 얘는 아닌 거. 피해 주수 60주. 오케이? 네. 피해율 끝. 가피자. 자기부담 비율 5% 고정값. 모든 품목 나무 손해보장 특별약관 가입 가능하다면 조사 방법, 피해율, 보상하는 손해, 자기부담 비율, 보험금 똑같아요. 자, 특약 가입한 경우에만 네. 어렵지 않죠? 네. 자, 이번 강 과수 과실의 공통적인 조사를 했고 다음 강의 이제 논밭작물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이번 강의 흐름 그다음에 암기거리 2개 있었어요.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 그 강의 해야 하는 거 제가 과제를 드릴 거예요.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